이 수술은 사기입니다. 이 여자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정점에서 가장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열광케 했던 톱스타 강성호. 레드카펫 위에서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 남자가 지금은 서울 외곽의 국립행려병원 빛바랜 6인실 구석 침대에 짐승처럼 묶여 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박탈당한 채 차가운 플라스틱 명찰에 새겨진 숫자 302호로 불리는 남자.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토록 잔혹하게 난도질한 것일까요? 이 끔찍한 비극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으나 끝내 타인이었던 아내. 오세라의 뒤틀린 헌신과 맹목적인 질투에서부터 말입니다. 시간을 돌려 두 사람이 이혼하기 직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을 떨치던 오세라.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현재는 과거 눈물겨운 희생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습니다. 가진 것 없던 무명 배우 강성호를 만나 오직 사랑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여자.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까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셨던 유일한 유품, 순금 묵주 반지까지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의 프로필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에 오세라에게 강성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피와 땀으로 빚어낸 완벽한 소유물이자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믿음은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낡은 대본집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으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사진 속 배경은 저 멀리 서해 바닷가 곰소항. 젊은 시절의 강성호가 낯선 여인을 품에 안고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 오세라에게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티 없이 맑은 미소, 사진 뒤에 적힌 짧은 글귀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랑 미란에게. 오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까지 바쳐가며 쌓아 올린 헌신이 한순간에 가장 비참한 기만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증오는 맹렬했고 보상 심리는 잔혹한 광기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자신이 만들었기에 부수는 것 또한 자신의 손으로 하겠다고 강성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자신이 느낀 배신감의 크기를 똑같이 되돌려주기로 말입니다. 설계는 치밀했고 실행은 신속했습니다. 오세라는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냉혹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었고 강성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톱스타의 추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배우 강성호 씨가 수억 원대 원정 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충격 단독 보도입니다. 톱스타 강성호 신인 여배우와의 스폰서 의혹 제기. 모두 오세라의 자본이 만들어낸 거짓된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계약에 의해 돌아가는 자본주의의 냉정함 앞에서 돈줄이 마른 개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억의 위약금, 압류된 자산. 어제까지 그를 우러러보던 세상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고 화려했던 톱스타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술에 취해 서울역 뒷골목을 헤매던 강성호는 오세라가 사주한 용역 깡패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인적 없는 폐기물 처리장. 그곳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얼굴이 생명인
배우의 안면을 알아볼 수 없게 짓이겨 놓았습니다. 쓰러진 그의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탈취한 그들은 마지막으로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혹시 모를 신원 확인의 가능성조차 영원히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달궈진 쇠붙이로 10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훼손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완전히 말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톱스타 강성호는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신혼 미상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되어 이곳 국립행려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신분증도 지문도 없는 그는 당연히 무연고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강성호라는 이름은 사라졌고 302호라는 관리번호만이 그를 증명할 뿐입니다. 오세라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 남편을 이곳에 살려둔 데에는 더 잔혹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악취나는 병실은 오세라가 꿈꾸는 탐욕의 재단이자 비밀스러운 실험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초호화 세라 뷰티 클리닉. 겉으로는 오세라가 운영하는 최고급 피부과지만 실상은 바지 원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으로 VVIP들을 상대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자행하는 범죄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국립행려병원은 그 시술을 위한 초기 임상 데이터, 즉 마루타를 공급하는 하청 기지였던 것입니다. 톱스타 강성호는 그렇게 거대한 불법 비즈니스의 실험체 302호가 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마다 한때 조각 같았던 그의 얼굴은 괴물처럼 일그러졌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처음엔 그도 고통을 잊으려 주는 약을 받아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약을 먹을수록 정신이 몽롱해지고 반항할 의지조차 사라진다는 것을. 그것은 치료제가 아니라 그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독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약 기운에 취한 척 눈을 감고 있던 강성호의 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당 의사 정동우였습니다. 네 회장님, 302호 실험체 말입니까? 아직까진 약물 반응이 괜찮습니다. 네네, 데이터는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언제까지 이렇게 둬야 합니까? 이러다 진짜 죽기라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죠. 끊겠습니다. 의사의 통화 내용을 엿들은 강성호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험체? 데이터? 죽기라도 하면? 자신은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끔찍한 실험 도구로 쓰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 돼. 이대로 정신줄 놓으면 끝이야. 누가 날 이렇게 실험지로 만들었든 그놈들 뜻대로 죽어줄 순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살아서 반드시 이 지옥을 나가야 해. 살기 위해서는 맨정신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약을 거부하면 강제로 주사를 맞게 될 터. 그래서 그는 배우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처절한 연기를 결심합니다. 바로 약을 먹지 않기 위해 진짜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약 기운이 도는 척 매일 발작적인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허황된 요구들은 톱스타 시절의 버릇이 남은 듯 기괴하면서도 한편으론 짠했습니다. 에이 퇴, 이 개밥 같은 걸 누구더러 먹으라는 거야. 당장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톱스타 강성호야. 내 입이 얼마나 고급인데 감히. 당장 청담동 가서 오마카세 도시락 세트로 사오란 말이야. 와인은 로만의 꽁띠 아니면 입도 안 될 거니까. 알겠어? 모두가 혀를 차며 그를 미치광이 취급할 때 그는 짐승처럼 웅크린 채 입안에 숨겨두었던 알약을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약 기운에서 벗어나 차가운 이성을 되찾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신호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동에 새로운 나이 지긋한 자원봉사자 할머니가 잠든 척 누워있는 302호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맞네 맞아. 혹시 옛날에 곰소항에서 촬영했던 그 배우 양반 강성호 씨 아니오? 곰소항이라는 단어에 감고 있던 강성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가 미친 표정을 거두고 고개를 돌리자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막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어쩌다 이 귀한 사람이 이 꼴이 됐을까? 내 기억하오, 그때 그 싹싹하던 스태프 아가씨. 미란이하고 참 좋아 보였는데 그 미란이가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떴소.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느라 고생만 하다가. 미란이가 죽었다고요? 딸? 누구 딸이요? 애 아빠는요? 아니, 여태 몰랐어? 누구 딸이긴 자네 딸이지. 그 딸 키우느라. 자네가 떠나고 금세 배가 불러와서는 그 뒤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근데 그 딸내미가 수진이가 지금 여기 서울에 와 있다는데 소문이 영 흉흉해. 무슨 빚을 잔뜩 져서 강남에 있는 큰 병원에서 이상한 수술까지 받게 생겼다던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미친 척 연기하며 눌러왔던 이성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 미란이가 남긴 딸, 내 핏줄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이 밝자마자 그는 다시 찾아온 곰소 할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해 스마트폰을 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예전 소속사 매니지먼트 팀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영겁 같은 ARS 대기 시간을 거쳐 마침내 옛 매니저 성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장난 전화면 신고합니다. 성기야, 나다. 성우 형. 형님, 진짜 형님 맞아요? 아이고, 형님 살아계셨군요.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시간이 없다, 성기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곰소항으로 가 내 첫사랑 김미란을 찾아 그 사람한테 아이가 있었는지 확인해. 그리고 강남에 있는 세라 뷰티 클리닉에서 다음 주에 잡힌 VVIP 수술. 그 수술 받는 애가 누군지, 그게 무슨 수술인지 낱낱이 알아내. 부탁한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다. 며칠 뒤 곰소 할머니를 통해 전해진 성기의 조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김미란이 남긴 딸 김수진이 강성호의 친핏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배우가 바로 전 부인 오세라라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오세라는 배우를 꿈꾸는 수진에게 가짜 기획사로 접근했습니다. 등록비 명목으로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게 했어요. 사채로 빌린 대출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갚아야 할 돈이 억대에 이르렀습니다. 수진이 절망할 때 오세라가 구원자인 척 나타났습니다. 빚을 다 갚아줄 테니 VVIP 고객을 위해 간단한 시술을 하나 해달라는 달콤한 제안과 함께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척추와 골반에서 골수 줄기세포를 치사량 직전까지 뽑아내는, 자칫하면 평생 하반신 마비로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 수술이었습니다. 오세라는 전 남편을 실험지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그 딸의 목숨까지 탐욕의 제물로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오세라, 나를 이 지옥에 처박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딸의 목숨까지 노려. 내 모든 걸 걸고 맹세한다. 이 대가 반드시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마. 그 순간 강성호의 눈에서 짐승의 초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끼를 지키려는 아비의 서슬퍼런 결의만이 남았습니다. 딸의 수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강성호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로 오세라의 하수인이자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담당 의사 정동우의 양심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성호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정동우의 당직실에 잠입했습니다. 허? 당신은 302호? 어떻게 여길? 경비원. 쉿, 조용히 하세요.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강성호는 그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정중하지만 절박하게 물었을 뿐입니다. 정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요? 이번에 오세라 회장의 클리닉에서 수술대에 오르는 그 아이, 김수진 양이 제 딸이라는 사실을요. 정동우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묵인해온 오세라의 탐욕이 결국 한 남자를 파멸시키고 그 핏줄까지 제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 의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의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만큼은, 그 아이만큼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시잖아요. 강성호의 피 끓는 호소에 정동우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정동우는 오세라의 충견이 아닌 속죄하는 인간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동우의 도움으로 마련된 탈출 루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영안실이었습니다. 강성호는 시체 운반용 카트 밑에 몸을 숨긴 채 차가운 시신 안치대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 그는 몸서리쳤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미친 척 버티지 못했다면 나도 저 이름 없는 시신들 틈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사라졌겠지. 자신 또한 이곳의 주인이 될 뻔했다는 서늘한 자각. 그것은 그에게 살아남아 딸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지옥 같은 병원을 빠져나왔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옛 매니저 성기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재회했습니다. 이제 반격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클리닉 로비. 수많은 카메라와 정재계 인사들 앞에서 오세라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기부천사의 가면을 쓰고 역겨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빚을 갚기 위해 끌려 나온 수지는 화려한 조명 아래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숭고한 나눔을 실천하기로 한 아름다운 청년 김수진 양을 소개합니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오세라의 가식적인 미소가 절정에 달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더니 직원 통로에서 휠체어 하나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노숙자 같은 행색에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강성호였습니다. 경비원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강성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토해내듯 울부짖었습니다. 이 쇼는 모두 사기극이다. 나를 못 알아보겠나? 오세라, 내가 바로 내가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내 전남편 강성호다.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세라가 사색이 되어 발악했지만 강성호의 절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는 내가 사채 빚으로 올감해서 불법 수술의 제물로 바치려는 내 딸 수진이다. 내 인생을 망친 것도 모자라 내 핏줄의 목숨까지 뺏으려 해?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순간 행사장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정동우 의사가 준비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성호가 행려병원에서 302호로 실험당하던 CCTV 영상, 수진과의 친자 확인 결과, 그리고 이 수술이
VVIP를 위한 불법 장기 적출 미수임을 증명하는 오세라의 비밀 장부까지. 오세라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그동안 수많은 행려 환자를 불법 실험 도구로 쓰고 유기해 왔습니다. 저는 그 공범이자 증인입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화려했던 거짓의 무대는 무너져 내렸고 오세라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 한복판에서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와 멍하니 서 있는 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비로소 마주한 혈육의 정.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수진은 낯선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강성호는 부서질 듯 딸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오세라 게이트의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강성호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행려 환자를 실험 도구로 쓰고 유기해온 여죄가 모두 드러나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곰소한 갯내음이 물씬 풍기는 작은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을 맞는 중년 남자의 얼굴에서 예전의 화려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번지는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입니다. 수많은 방송 복귀 제안을 뿌리치고 그는 딸 수진과 함께 첫사랑의 추억이 깃든 이곳에서 진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기 단체 손님 오셨어요. 젓갈 정식 8개. 허허 알았다. 금방 나간다. 그는 더 이상 화려한 조명 속의 톱스타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딸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내는 평범한 아버지 강성호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행복을 되찾은 그의 두 번째 인생.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